법정 관리. 그래서 법원에서 법정 관리인을 선임해서 경영자를 그저 해임하고 법정 관리인이 모든 기업을 경영하게 합니다. 근데 경영자가 잘못한 게 아니고 일시적인 여러 가지 유동성이랄지 다른 외부적 요인이었다면 기존 경영자가 잘할 것 같으면요. 그런 것들을 그죠? 화의 제도를 통해서 그렇게 이제 갱생하는 모형이. 갱생이 두 가지 모형이죠. 법정 관리하고 화의. 그리고 갱생을 안 시키려면 잡아 째가지고 나머지 가지고 분배하고 땡치자 하면 이제 그게 이제 청산이 되는 거죠. 청산 관리. 요렇게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렇게 좀 면제 주는 모형이 나타나죠. 그래서 만약에 내가 갚을 것 중에서 우리 회사가 외상값이 5천만 원 있는데 그거 모형 할게요. 2천만 원 탕감받고 3천만 원만 내가 현금 줬다고 하면 그런 말이 있으면 일단 외상값을 갚았다 이거잖아요. 5천만 원. 5천만 원 이렇게 하고 근데 현금은 다 준 게 아니고 뭐야 3천만 원만 줬다 이거잖아요. 그러면 2천 원 면제받은 거죠? 채무를 내가 갚아야 될 채무를 면제받은 꼴이 아닙니까? 그 개정 낯설지 않도록 합니다. 그걸 채무를 면제받았다 해서 채무 면제이익이랍니다. 이렇게 그죠? 요 채무 면제이익하고 자산 수증이익하고 요 놈이 뭐냐? 그냥 제가 그냥 부르기에 그냥 사촌 계정이랍니다. 대표적인 영업의 수익에 같이 세트로 나타나는 규정입니다. 그래서 굉장히 좀 예시 규정이 많고 우리 법인세법 규정에 보면 여러분들하고 관계 없는데요. 법인세법 규정에 보면 입금의 예시 규정에 보면 대표적인 입금 즉 수익으로 보는 항목에 보면 자산 수증이익과 채무 면제이익 이렇게 딱 나와요. 대표적인. 그래서 두 개가 같이 세트로 나오니까 이 두 개가 어떨 때는 회계일급에서 잘 출제돼요. 자산을 공짜로 받았으면 자산 수증이익, 채무를 면제받았다면 채무 면제 이렇게 그죠? 잘 내요. 그래서 오히려 이거 모형보다 그죠? 이 모형 참고로 말씀드리면 1번 모형은 출제가 하기 힘들어요. 이유가 있습니다. 어떤 이유? 이 문제를 만들려면 여러분들 몇 줄이 필요할까요? 1번의 문제를 만들려면 일단은 다른 공정가치 정보를 줘야 되겠고 이렇게 쭉 하면 8줄이 나와요. 이게 문제를 만들 8줄이 나오니까 출제자가 잘 안 해요. 한 3, 4년에 한 번 될까 말까. 우리 시험 문제에 보면 일반적으로 시험 문제의 요령은 3줄 원칙이 일반적입니다. 회계 1급은 3줄 원칙, 세무 2급은 3줄에서 많아서 4줄 원칙입니다. 그러니까 문제를 구성할 때 지문의 줄수가 3줄 넘지 않습니다. 다음 여기 처리해봐라 하면 그 지문의 내용이 3줄 넘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3줄이야. 8줄이니까 안 내고. 여기 왜 회계 1급에서 내는 줄 알아요? 이렇게 하고 요거는 한 줄밖에 안 되니까 3줄에 얼추 들어가요. 요거는 또 많죠, 그죠? 4줄쯤 돼요, 요거는. 그러니까 요거는요, 3줄 원칙에 부합되는 가장 좋은 문제가 되잖아요. 탁탁, 그죠? 잘 내요, 회계 1급. 예, 그러니까 꼭 좀 새겨주시면 좋겠습니다. 마지막 모형이 바로 뒤에 보면 5번째가 현물 출자가 됩니까? 그죠? 현물 출자가 되죠, 그죠? 그래서 160페이지에 보면 이거는 좀 그런데 자, 이것도 또 책에 있는 대로 해드릴게요. 약간 의견이 논란이 될 수 있는데 자, 현물 출자 자, 현물 출자는 뭐냐면 우리가 출자는 그죠? 현금 출자가 원칙입니다. 그래서 내가 주주가 어떤 기업에 투자한다고 했을 때 현금을 출자하는 게 원칙입니다. 그런데요, 우리 상법에서는요, 현물을 출자할 수 있습니다. 즉, 이 말은 어떤 거냐면 내가 현금 출자하고 주식을 받잖아요. 현금이 아니라 현물을 출자하고 주식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. 그죠? 그러니까 내가 현금을 출자하고 자본금 주식을 받는 건 모형인데 현물을 출자할 수 있다. 그런데 우리 회계기준에서는요, 이 현물 출자할 때 그럼 현물 출자 받았으면 내가 취득한 거, 건물 같은 걸 받을 수 있잖아요. 그런 원가 결정을 할 때 있죠. 어떤 걸 가지고 하냐면 클리어한 거, 더 명확한 거. 첫 번째, 이걸 클리어한 거는 명확한 거.
첫 번째가 뭐냐면 제공받은 현물의 공정가치하고 유형자산의 공정가치하고 주식 있죠. 발행한 주식의 공정가치 중에서 더 확실한 것을 그죠? 취득 원가로 하도록 합니다. 둘 중에 더 확실한 거. 현물의 공정가치고 주식에 있죠. 현물의 공정가치가 더 명쾌한 건데, 근데 일반적인 거는요, 이거라고 보아야 되죠. 얘는 지금 얘하고 얘는요, 결국은 등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등가란 말은 뭐냐면, 이 주식의 가치랑, 그죠? 이 건물의 가치가 똑같은 금액으로 바꿀 거 아니에요, 그죠? 그러니까 등가가 된다는 말 같은 금액일 거니까 더 명쾌하라고 하는 건데, 일반적으로 주식의 공정가치는요, 상장 주식이 아니라면, 이거 명쾌하게 잘 안 됩니다, 그죠? 그러니까 오히려 현물의 공정가치가, 오히려 상장기업이라면 이게 더 좋죠. 시가가 나와 있으니까. 근데 상장기업이 아닌 일반적 기업이라면요, 현물의 공정가치가 더 잘 나타날 거고 감정받으면 되니까. 주식은 비상장기업의 주식 평가는 굉장히 있죠. 좀 복잡한 것도 있지만 그게 시가를 반영한다기는 좀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일단 뭘로 되어 있습니까? 둘 중에 명쾌한 가치를 잡고요. 등가, 그러니까 같은 금액일 거니까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될 것이고, 그러면 이거라고 하면 이 둘 중에 이 금액이라 하면 똑같이 뭡니까? 토지 8억, 건물 4억 이렇게 하고요. 나중에 이제 모형을 배우게 될 건데요. 이쪽에 뭐일까요? 출자했으면 무조건 기본적으로 나중에 주식을 발행했을 때 자본금이라는 게 나타납니다. 나중에 주식할 때, 나중에 우리 자본금 할 때 배우게 될 건데죠. 자본금 12억 이렇게 있죠. 차이가 나는 거다. 그죠? 출자했다라면 이렇게 여기 나온다. 그죠? 자, 그러면 이거 말고 취득할 수 있는 경우 없지 않습니까? 내가 4억을 샀다, 4억을 취득할 수 있는 경로는요, 이거 말고는 없단 말이야. 하나 더 있긴 있습니다. 맞바꾸는 거. 내 건물과 상대방 건물을 맞바꾸는 거 있죠. 그게 교환 취득인데요. 그거는 세무 2급에서 좀 보시고요. 이것만으로도 좀 오버해요, 솔직히. 그죠? 그러나 요거 정도는, 요거는 뭐 의미만 알고요. 이 정도는 회계 처리하고, 요것도 회계 처리, 요거 둘 중에 자산수. 그 정도가 가장 많이 출제되었던 것 같습니다. 자, 다 했습니다. 여러분들 조금 쉬었다가 마지막 모형 하나, 이 금융비용 자본화라는 있죠. 마지막 161페이지에 9번 있죠. 161페이지에 동그라미 9번 있죠. 이게 마지막 테마가 됩니다. 이거는 건설적인 자산하고 같이 엮여져 있는 하나의 주제니까 별도로 해서 그거 하고 유형자산 끝내면 다 됐습니다. 자, 쉬었다 하겠습니다.